네, 이제 중요하죠. 이제 법률행위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 제 186조 이미 총칙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법률행위한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 예컨대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한다? 등기가 있어야 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게 원칙입니다. 포인트는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저작권 설정, 지상권, 전세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트는 지금 뭐냐면 이제 등기 포인트죠. 이 부분의 내용은 이미 등기를 빼놓고 등기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빼놓고 이미 총칙 시간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권법에서 뭐 배우냐? 이 등기는 절차에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때는 형식적인 유효 요건과 실체적인 유효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형식적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는 1부동산, 1용지주의 등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실체적 유효 요건은 이 물권적 합의가 등기하고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체적 유효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등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 이 물권법 시간에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잠시 총칙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했을 때 배웠던 무효 등기의 유형.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물권법 시간에는 요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유효 요건 관련해서 1부동산 1용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는 게 중복 보존 등기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서는 하나의 보존 등기가 있었는데 우연한 어떤 실수든지 아니면 우연의 결과로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보존 등기가 두 번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 효력을 어떻게 보지? 선행 보존 등기와 후에 보존 등기 구분해서 이 보존 등기 효력을 뭐가 효력이 있을지 판단하는 게 그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등기 파트, 물권법의 등기 파트는 그 부분이 저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습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의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 차원에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부동산도 있지만 동산도 있습니다. 동산에 관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등기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인도, 점유의 이전입니다. 하지만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강의를 할 때는 계약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는 매매도 있고 주로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증여도 있고요. 그 다음 교환계약. 이게 다 계약이 법률행위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법에서 배우는 중요한 임대차 계약도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의사표시다. 그 의사표시는 계약이 대표적이죠. 계약의 종류는 지금 총칙 시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었어요. 특징은 뭐죠?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증여는요. 무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교환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교환한 겁니다. 즉 이게 목적이 뭐죠? 소유권 이전이에요. 임대차 계약은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목적물의 이 부동산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은 뭐죠?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의 목적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한 물권 변동. 이건 뭐죠? 득실 변경에서 이전이잖아요. 승계취득, 이전자 취득. 이게 물권 변동이잖아요. 득실 변경. 이게 득실 변경 행동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득실 변경. 이 소유권 이전은 뭘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게 뭐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목적물의 사유수익이라는 권을 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물권입니까? 이게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이죠. 사용수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사용수는 임차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바로 이게 물권의 등기. 근데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하고 상정했는데 부동산 법률 행위는 임대차 계약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안 된다. 즉 그 얘기는 임차권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거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게 채권과 물권 변동의 목적의 등기.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배타성. 절대권.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든지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이지만 등기는 항상 부동산 등기법상이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해야 돼요. 등기 사항해야 돼요. 등기하고 싶어서 다 등기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것. 부동산 등기법이나 아니면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정해야만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경우, 채권이 임차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되면 뭐가 생긴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의 문제다.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가시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등기를 하더라도 이 채권이 물권을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건이 등기된 임차권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권 자체는 배타성과 절대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 표현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채권은 원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채권의 상대방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 대해서밖에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보통 뭐예요? 대부분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서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어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때는 내가 존속 기간 내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 이런 개념적인 설명인데 시험관 설명 없지만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권법은 이런 차이점들을 하나씩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이제 등기입니다. 그럼 등기는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등기. 자, 물권의 배타성. 제3자 관계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공시의 필요가 있어서 공시의 필요성. 자, 배타성에서 출발해서 물권의 특징인 배타성에서 공시의 필요성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공시의 필요성 때문에 뭐가 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쟁점은 뭐냐면 공시의 필요성 때문에 뭘 하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시된다. 공시는 외부에 뭘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통해서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범위는 뭘까? 그게 하나 쟁점입니다. 예컨대 이 등기를 통해서 공시되는 목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어떤 거냐? 현재 크게 나눠서 현재의 권리 상태만을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자만 제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현재 권리자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권리 취득했는지까지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제 권리의 변동이나 태양까지 공시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권리를 취득했는지까지 제대로 공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의 현재 권리 상태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는 입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법원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자습서 페이지 147쪽 2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그런데 앞서에 나오는 논의는 뭐냐면 공통점은 과연 등기의 목적, 등기 동안 공시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지 문제로 직결된다. 향후에 무효등기의 유형이나 중과생략 등기나 실제관계 부합에 관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등기의 목적, 공시는 어느 법인까지만 공시가 되는지 그 문제와 연결된다. 그와 관련해서 등기의 목적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충분하다는 입장과 등기제도는 현재의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과 그 태양까지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 전자의 입장, 즉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만 공시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입장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등기의 목적은 등기의 현재 권리 상태만 제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냐? 중과생략 된 거에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자, A, B, C가 됐는데 미등기 전매가 됐는데 현재 권리 상태만 제대로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하더라도 그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권 변동의 과정과 그 태양까지도 공시하면 된다면 이렇게 돼야죠. A, B에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 그 차이점, 어떤 입장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바로 이런 차이에 있다는 거. 그 차이가 뭐 나오는 거 아닌데 향후에 이제 그 이론을 공부할 때 현재 권리 상태만 제대로 공시하면 된다. 그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는데 자,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실체관계 부합 이론, 무효등기 이론, 이미 맞춰진 중과생의 유효성의 문제적 등기 추정력은 등기의 목적과 관련됐다. 등기를 통한 공시의 범위가 어디냐? 등기의 목적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충분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굳이 권리 변동 과정과 그 태양까지 제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관계 부합 이론이 인정되는 거고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한 거고 이미 맞춰진 중과생략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거고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다. 자,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형식적 유용 요건. 형식적 유용 요건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형식적 유용 요건은 1부동산 1용유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어떻게 취급을 할 건지. 등기 불법 말소. 자, 등기는 이 표현을 해주십시오.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만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효력이 생긴다와 관련해서 등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해야만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에만 등기만 있으면 되는 건지가 하나 쟁점인데 우리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이 얘기는 등기한 순간에 등기만 되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 이후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효력이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존속 요건을 보게 되면 불법이든 아니든 말소가 되면 소유권 취득 효력이 그 시점부터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권 변동의 득실 변경의 등기의 경우에는 효력의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물권 변동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요 표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편에서 불법 말소되더라도 말소가 되면 말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취득한 등기는 계속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각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 소멸한다. 존속 요건 해석되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소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전히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문입니다. 출제 지문. 이게 효력 존속 요건이냐 아니면 효력 발생 요건이냐의 차이점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불법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효력 발생 요건이냐 존속 요건에 관련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계약법에서 특별법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 요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대항 요건은 존속 요건이죠.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만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딱 이 불법 말소와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 요건 그때 나옵니다. 이런 어떤 요건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르면 효과가 있죠. 비록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 요건 계속 유지된다. 그게 바로 존속 요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에서는 존속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거주를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거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불법 말소가 되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 절차를 통해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등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불법 말소되더라도 물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에 지장이 없지만 등기 부상 다시 회복해야죠. 말소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절차는 회복 등기예요. 자, 회복 등기를 하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아직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기 때문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당권자이고 저당권자 주위에서 회복 등기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시 자기 권리를 회복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을 받기 전에 병의 경매 신청으로 제3자가 막약됐어요. 주소가 어디냐면 불법 말소돼서 아직 회복 등기하기 전에 경매 절차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고 제3자가 매각됐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공무이나 그 사람은 등기 절차 참여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 억울하겠죠. 그럼 억울하니까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랑 매각된 경우에도 회복 등기 절차를 통해서 저당권을 살릴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저당권을 그대로 둘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갑구 을구로 나눠지겠죠. 자
울구고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겠죠. 설정. 그래서 권리자, 등기 원인, 뭐 무슨 이거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가, 을, 병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저당권. 그런데 이게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 불법 말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나중에 밑에다가 회복 등기 목적, 불법 말소된 회복 목적, 회복 등기 그렇게 써놓고 이제 회복 등기 원인을 써서 다시 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는데 회복하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졌냐? 갑이나 아니면 병이 경매에 붙인 거예요. 경매에 붙여서 원래 채무자는 이 당시에 채무자는 항상 쓰죠. 밑에 권리자, 저당권자 쓰고 채무자 쓰는데 A였어요. 근데 경매로 B가 됐어요.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B로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자가 낙찰자가 바뀐 상황에서 을이 과연 B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다가 을 명의로 저당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해요. 왜냐하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경우든 저당권은 경매 절차 진행되면 낙찰되면 다 말소가 되어 있잖아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서운으로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되든 안 되든 저당권은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로 제3자에 매각이 되면 전부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없다. 이거는 이해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로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죠? 경락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매각되면 전부 납부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기타의 용의물권 같은 선순위에 따라 따르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아셔야만이 풀 수 있는데 그게 잘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식적 유효권. 그다음에 중복등기. 제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는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하나가 존재한다. 근데 1부동산 1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은 등기부는 하나가 되는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절차상으로 이중으로 등기가 한 거죠.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겁니다. 즉 등기부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인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하나, 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행, 후행으로 나눠요. 선행은 먼저 시간적으로 선행, 보존 등기, 그 다음에 후행 등기를 나오는데 이 경우에 어느 것을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것이 중복 등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두 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효한 등기를 보느냐는 나눠요. 선행 등기와 후행 등기의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동일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선행 보존 등기와 후행 보존 등기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아니면 다른 경우 나눕니다. 그러니까 동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외 없이 항상 후행은 무효고 항상 선행 보존 등기만 유효합니다. 선행이 유효고 사유불문하고 동일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선행 보존 등기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후행 보존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가 된 경우 선행 보존 등기가 갑이고 후행 보존 등기가 을이면 원칙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가 무효고 선행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는 단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는 예외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가 유효한다. 원칙은 선행인데 만약 이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인 때는 예외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이 표현 특히 랑이
중요합니다. 자, 중복등기 자체를 잘 출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취득시효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취득시효하고도. 요 자체를 묻기보다는 요거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 보존되는 원칙으로는 후임 보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지 따지지 않고, 이 표현도 중요하겠죠? 무효지만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부여일 때는 예외적으로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 자, 왜 선행 보존 등기를 우선시하냐면 이 기본적인 판단의 그 배경이 뭐냐면 중복 등기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 즉 선행 보존 등기를 유효하고 후행 보존 등기를 무효를 시켜야만이 중복 등기 발생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 등기를 양산하게 되면 하나의 부동산의 중복 보존 등기가 계속 양산이 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안전은 해칠 수 있습니다. 해칩니다. 그런 큰 공익적인 이익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배경에는 중복 등기 양산을 막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보존 등기를 유효하는 겁니다. 후행 보존 등기를 무효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중복 등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무효인 후행 보존 등기나 이해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원인 무효 등기예요. 원인 무효 등기에서 그 권리자가 아니지만 10년간 그 원인 무효 등기가 10년간 있고 기타 소유의 의사 등을 점유하게 되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 하더라도 권리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중복 등기에 위배돼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경보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중복 등기가 양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 등기는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한답니다. 아니어야 한다. 만약에 이 등기가 중복 등기에 기초한 거라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 배경은 뭐다? 이걸 허용하게 된다면 중복 등기에 양산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더 나아가 자, 이게 원인 무효 등기예요. 원인 무효 등기가 됐는데 원인 무효 등기인데 이 사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돼서 그건 또 달라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실체관계 부합의 이론에 따라서 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 이론을 주장하려면 이 등기는 뭐다? 중복 등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등기라면 이 등기의 중복 등기라면 비록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무효인 후행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무효인 겁니다. 후행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이 등기는 무효죠.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그 시점에 등기는 무효지만 보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실체관계 부합 이론이 떠올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실체관계 부합됩니다. 그런데 중복 등기, 즉 무효인 후행 보존 중복 등기고 그리고 무효인 후행 보존 등기인 경우에는 비록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 등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던 이유로 유효로 될 수는 없다. 즉 실체관계 부합 이론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렇게 하는 배경이 뭐냐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 중복 등기가 양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이런 해석상 그런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등기부 취득서에서 그 원인 무효 등기인데 왜 굳이 이걸 뺍니까? 이거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중복 등기를 양산을 막기 위한 거다. 그게 배경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이 판례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바로 중복등기 양산 방지다. 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시험에 지금 출제가 됐고요. 등급이 취득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요 부분은 아직 최근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